그리고 여러분 2탄 전에 미네랄을 챙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미네랄 편을 들고 왔어요. 예!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저는 모든 영상이 대체적으로 조금 긴 편이고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 편인데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네, 그럼 이제 바로 강의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차트를 띄워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꼭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처럼 조금 큰 화면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은 우선 1탄으로 미네랄이 어떤 음식에 있고 얼만큼이 채워지고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수치를 보는 그런 과정을 해볼 거고요. 2탄에서 제가 급여하는 방법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떡하지, 여러분. 도로시가 기꺼이 오늘 영상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기다가 차트를 띄울 거라서 아마 도로시는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간간히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미네랄이 어떻게 나눠져 있지? 그래서 반려견에게 필수 미네랄이 뭐라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왜 질문으로 했지? 어쨌든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네랄은 크게 마이크로 미네랄 그리고 매크로 미네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 미네랄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 정도로 적은 양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매크로 미네랄은 마이크로보다 매크로가 당연히 크죠. 그런 뜻으로 매크로 미네랄은 식단에 확실히 마이크로 미네랄보다는 많은 양을 요구하는 그런 미네랄의 종류입니다. 우선 매크로 미네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매크로 미네랄은 식단의 건사료 기준으로 0.5%에서 1% 정도 들어가 있는 미네랄들을 말을 해요. 얘네들은 칼슘,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포타슘, 그리고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염화물, 그리고 설퍼, 그러니까 황,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얘네들이 반려견에게 필수적으로 식단에서 요구되는 매크로 미네랄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 미네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마이크로 미네랄은 트레이스 미네랄 이렇게도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양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얘네는 대체적으로 1kg의 식단당 1000mg보다도 더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들을 마이크로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의 종류는 여기 쫙 띄워드리겠지만 구리, 아연, 셀렌, 철분, 그리고 코발트, 망간, 요오드, 그리고 크롬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수 미네랄 이외에도 붕소하고 비소, 이렇게 boron and arsenic 얘네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려견의 영양소에 관해서 이 두 가지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어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많은 미네랄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미네랄들의 기능을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로시의 식단을 여태까지 알려드렸고 이렇게 80, 10, 10 비율로 하실 경우에 어떤 미네랄이 흔히 부족할까? 먼저 제가 식단을 저도 엑셀 파일이 있어요. 저는 전문적으로 반려견 생식 영양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받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전문가들도 이 엑셀 파일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얼추 뭐가 빠지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라 하는 수준으로 저에게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엑셀에 하나하나 다 처가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가 엑셀로 다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제가 엑셀로 쫙 훑어봤을 때 도로시에게 부족한 필수 영양소보다 부족한 낮은 상태에 있는 애들은 미네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망간 그리고 아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망간과 아연이 부족하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도 다른 엑셀 파일을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굳이 따로 보조제로 챙겨줄 필요가 없는지 그냥 홀푸드 식단에서 다른 보조 식품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알약으로 된 보조제를 챙겨줄 필요가 없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첫 번째로 망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망간은 뼈 성장에 관여를 많이 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하고 뼈와 연골의 질을 높여주고 또 마이토콘드리아 펑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메타볼리즘에도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망간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이 자연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육류에서 섭취되는 망간은 토끼, 닭, 칠면조, 돼지, 염소, 양, 타조, 버팔로, 계란, 연어, 빙어, 정어리, 해덕,
해덕은 대구의 그런 비슷한 종류래요. 그리고 또 halibut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큰 넙치 종류래요. 근데 저희가 넙치를 주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망간이 있는 야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 알팔파, 우엉뿌리, 캣닙, 오 고양이 것만이 아니었어. 그리고 카모마일, 파슬리, 양배추, 애호박, 브로콜리, 그리고 스피룰리나. 이게 뭐냐면 해조류인데 좀 미약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알약 캡슐로 건조돼서 파우더 형태로도 많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홍합가루 그런 식으로 급여를 따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얘는 사이노백테리아, 그러니까 아마 생명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이노백테리아가 뭉쳐져 있는 그런 해초류입니다. 그래서 얘도 급여해주기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연은 대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기능을 하고 피부와 털의 컨디션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연이 충분히 섭취되고 있는 강아지들의 털은 윤기가 나겠죠. 그래서 아연이 들어가 있는 육류는 토끼, 닭, 칠면조, 돼지, 염소, 양, 타조, 버펄로 똑같죠? 거기다 계란, 연어, 빙어, 정어리. 아연이 망간이 들어가 있는 비슷한 식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리날개, 내장, 그러니까 염통, 간, 콩팥, 췌장, 비장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빙어, 홍합, 멸치, 고등어, 그리고 그린 트라이프,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 중에 상당 부분 이미 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 들어가 있는 야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비슷하게 알팔파, 우엉뿌리, 캣닙, 카모마일, 파슬리, 스피룰리나, 그리고 양배추, 애호박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된 거는 산양류, 굴, 그리고 마늘. 근데 굴 중에서는 특히 아틀란틱 굴, 그러니까 대서양 굴이 Pacific Ocean,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잡히는 굴보다 영양소가 대체적으로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굴을 통조림으로 사시는 거면 혹시 대서양 굴인지 태평양 굴인지 확인을 하고 대서양 굴로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망간은 씨앗과 너트 종류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흔히 치아씨드, 햄프씨드, 호박씨, 그리고 잣, 얘네들이 흔히 있습니다. 근데 얘네 말고도 주실 수 있는 너트와 씨앗 종류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만 너트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는 너트 종류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알아보고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2탄에서도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에서 이미 우리가 주고 있는 것으로도 발효야채 등 그리고 고기 등에서도 이미 채워지고 있는 게 아연과 망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 차트를 뿅 떼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시작할게요. 우선 테이블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모든 자료는 USDA라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그러니까 얘는 한국어로는 미국 농무성이래요. 농무성인가? 제가 한국어가 조금 딸리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농업 디파트먼트에서 직접 다 분석을 해서 올리는 그런 자료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도 다음 영상 2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한 이것에 대한 링크는 전부 다 정보란에 그대로 넣어둘게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원하는 영양소들만 불러와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핑크 색깔 망간 함유량부터 짜르르륵 봐볼게요. 이렇게 쫙 보다 보면은 여기 정어리도 있고 빙어도 있고 애호박, 굉장히 제가 식단에서 흔히 보여드리던 것들인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모든 식품이 다 100g 단위로 보여지는 건데 0.7mg의 망간이 들어있는 빙어가 있죠. 이것은 생빙어 기준인데 얘가 망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빙어는 망간 함유량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훑어보자면 소간이 0.31mg으로 얘도 꽤 높은 편이고 비슷하게 0.238로 발효 양배추도 꽤 높은 편이에요. 이거 그냥 양배추가 아니고 또 발효된 양배추 기준이 USDA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거의 비슷하긴 했어요. 일반 양배추랑. 근데 그냥 발효 양배추 걸로 가을져 와봤어요. 왜냐면 저는 발효 양배추를 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쫙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생닭하고 생염소 기준은 0.016mg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되게 낮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감안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100g 단위에서는 더 낮은 편이지만 이것은 훨씬 더 식단에서 많이 주고 칼로리가 100g당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낮아요. 생닭이나 생염소, 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더
감안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는지 테이블로 불러와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네들이 100g 단위에서는 좀 더 낫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황 색깔을 봐볼게요. 제가 다른 것들도 많이 불러와 있는데 도로시에게 부족한 것 중에서 포타슘, 구리, 그리고 셀렌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식단을 따라하고 계시다면은 얘네들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다 믹스앤매치를 해서 식단 구성을 해봤는데 포타슘, 구리, 셀렌은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주황 색깔 아연 함유량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식품들 중에서는 소 간이 4.0mg으로 아연이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꽤나 높은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발효 양배추를 보면 망간은 꽤 있는 편인데 아연은 좀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생닭과 생염소는 아연이 1.47 그리고 4.0으로 생각보다 같은 고기인데 차이가 조금 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셀렌이에요. 셀렌은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해요.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한데 마이크로미네랄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셀렌은 거의 걱정은 아예 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에서도 마이크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요. 차트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제대로 보세요. 여기는 미리그램이랑 다르게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단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렌을 보시면은 정어리가 굉장히 높고요. 52.7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다른 것을 봤을 때는 빙어하고 소 간이 셀렌이 높은 편이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급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 뿅! 네, 이제 얘네들은 치아씨드, 햄프씨드, 잣, 굴하고 굴도 종류 두 가지로 갖고 왔어요. 둘 다 이스턴 굴인데 하나는 그냥 통조림 굴이고 또 다른 거는 굴인데 익힌 굴이에요. 그것도 moist heat. 그러니까 얘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익힌 굴을 뜻합니다. 네, 제가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차트에 그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보시면은 얘네들은 제가 흔히 인스타그램을 저를 팔로우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치아씨드랑 잣 등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급여하는지는 2턴에서 가지고 오겠지만 지금 얘네들의 영양소를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우선 쫙 봤을 때 햄프씨드가 유난히 단백질이 높습니다. 100g의 햄프씨드당 31.56g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굴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굴은 그냥 통조림 굴은 7g이고 익힌 굴은 11.42g인데 이거는 굴이 그냥 애초에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 또 익힌 것에 따라서 단백질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익혔는데 단백질 함유량이 왜 올라가는지 저도 잘 몰라요. 우선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해놨어요. 일단 저희는 망간과 아연에 집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망간을 먼저 볼게요. 쫙 훑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잣이에요. 100g당 8.802mg으로 잣이 굉장히 보조식품 중에서는 높은 함유량의 망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보는 아프코나 NRC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영양소 기준은 1000kcal당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식품이 100g으로 나와 있지만 얘네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망간을 보면 잣 다음으로 조금 수치가 높은 것은 2.72mg으로 치아씨드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치아씨드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잣은 오메가3가 굉장히 낮고 오히려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칫 잣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면은 단지 지방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6가 과다될 수가 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치아씨드는 망간은 조금 더 낮은 반면에 이런 단점이 없어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얼추 연어의 3배 정도 되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다음 것으로는 햄프씨드가 7.6mg으로 굉장히 높은 망간을 함유하고 있죠. 그리고 굴은 망간은 낮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했던 것처럼 굴은 망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아연을 볼게요. 아연은 쫙 훑었을 때 와, 확실히 굴이 엄청 높죠. 90.95mg으로 굴이 100g당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굴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아연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는 햄프씨드가 9.9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씨드와 너트 중에서는 이게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것들도 비교를 해봤었는데 햄프씨드가 굉장히 단백질도 높고 아연도 높고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반려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굴과 비교하자면
비교하자면 아연은 정말 형편없이 낮은 편입니다. 너트와 씨앗 종류에서는 햄프시드가 높지만 굴에게는 아예 버금갈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2탄에서 이 보조제들 굴이랑 너트랑 씨앗이랑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또 치아씨드는 조금 다른 씨앗보다도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서너 가지의 보조제들을 먼저 2탄에서 급여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감안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아직 생식 영양학을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제 일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생식 영양학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끝부분에 더 망간이나 뭐 이런 아연 등 마이크로 미네랄을 챙겨주는 법에 대해서도 더 제가 추가적으로 배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 내용보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3탄까지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고생을 이거 만드는데 해가지고 조금 뿜뿜했나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되길 바랍니다. 생식 2탄에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을 챙겨주는 것과 그리고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USDA를 저처럼 야물딱지게 영양소 분석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다뤄볼게요. 그러면 생식 2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2탄 전에 미네랄을 챙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야채를 먼저 급여해주세요. 그리고 굴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굴에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반려견에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굴을 주시고 싶으시면 생굴을 마트에서 사다가 익혀서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그래도 찝찝하니까 통조림 굴을 사세요. 제가 아이허브 언박싱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조림 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는 이미 한 번 익혀져서 그리고 통조림에 담아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마트에서 사서 익히는 것보다는 바이러스는 죽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생으로 사는 것보단 이렇게 통조림 굴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조림 굴을 사셔서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더 데쳐주세요. 이게 사실 익히는 것이 뭐 미네랄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이러스보단 낫거든요. 한번 살짝만 데쳐서 냉동 보관하시면은 오래 급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가볼게요.